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뭐죠? 독도에 대해서 할 겁니다. 독도와 바다 이야기. 저하고 같이 독도로 가면서 독도와 바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독도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네. 독도는 못 갔어도 울릉도 혹시 독도 갔다 오셨어요? 아, 울릉도. 왜 독도를 못 가셨습니까? 배가 없어서 파도가 셀 수도 있고요. 독도를 아버지가 멀미를 심하게. 네. 파도가 잔잔한 날이 중요한데요. 파도가 잔잔한 계절은 5월, 6월 요때가 좀 잔잔한데 독도를 가기 위해서는 파도가 잔잔해야 됩니다. 파도는 태풍이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데요. 이처럼 태풍이 오면 잘 못 갑니다. 어쨌든 우리는 태풍도 없고 파도가 잔잔하다 생각하고 우리 함께 울릉도 거쳐서 독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동북아 역사재단은 교육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독도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여러분들 독도 바로 알기라는 책 있잖아요. 그거 저희 재단에서 만들어서 학교에 뿌리고 영상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독도로 가요. 네. 독도로 가려면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동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독도는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는데 우리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서 독도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느냐 하면 먼저 울릉도를 가야 해요. 울릉도를 가기 위한 방법은 여객선을, 우리의 경우에는 여객선을 타면 됩니다. 여객선을 타기 위해서는 여객선 터미널로 가야 하는데요. 울릉도 사람들은 우리가 있는 서울, 강릉 이런 곳을 육지라고 합니다. 울릉도는 섬이고 그래서 육지라고 하는데 또는 본토, 원래 영토, 본토라고도 하는데 이 육지에서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는 여객선 터미널로 가야 하는데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 터미널은 모두 몇 곳에 있을까요? 선물이 있으면 드릴 텐데 2곳. 네, 선물이 없지만 한번 맞춰볼까요? 2곳? 네, 어디일까요? 부산, 죽변, 포항. 네, 있는 맞힌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포항 있고요. 그 다음에 후포, 죽변 밑에 후포라는 곳 있고 그 다음에 묵호라는 곳 있고요. 강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려면 어디가 제일 편할까요? 강릉이 편하죠. 여기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강릉 가서 이렇게 가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는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요. 강릉에서 울릉도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그런데 멀미를 많이 하는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빠른 곳 후포입니다. 후포에서 울릉도까지는 2시간 40분. 그리고 좀 여유를 즐기려면 포항에 있는데 포항에서는 크루즈 2만 톤 배가 가는데 거기는 한 1,000명 정도 타요. 거기는 6시간 반 가는데 멀미하시는 분은 그 배 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이렇게 가니까 포항에는 2곳이 있는데 크루즈를 타는 곳이 있고 크루즈가 아닌 배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크루즈를 타야 하는데 크루즈가 아닌 곳을 타는 배 여객선 터미널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갈 때는 크루즈를 타는 곳은 영일만항 크루즈항으로 가야지 북부해수욕장 옆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로 가면 탈 수가 없습니다. 여름 방학 때 좀 남아 있잖아요.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려면 포항으로 가도 괜찮아요.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쭉 포항 가서 크루즈 타고 들어가도 아침부터 울릉도를 돌아볼 수 있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답은 지역적으로 보면 4곳이고요. 터미널로 보면 5곳입니다. 모두 5곳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가 떠납니다. 네, 이렇게 배를 타고 제일 아래에 있는 배 있잖아요. 크루저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위에 거는 강릉에 있는 여객 회속선인데 3시간 정도 걸리고요. 밑에는 6시간 반 이렇게 가고 저 오른쪽 위에 도동항 울릉도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 때에 노래도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이 노래 아는 친구들 있던데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는 정광태라는 아저씨가 80년대 초반부터 부르셨는데 중간에 가사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예를 들자면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재어보니까 87.4km였어요. 그래서 200리는 80km 정도 되는데 이거 틀렸다 해서 바꾸셨어요. 그래서 87K 동경 132 북위 30 기온 요것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버전이 지금은 업데이트된 버전인데 이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들으면 독도의 지리와 역사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독도 갈 때는 노래도 알아야 되고요. 울릉도에 가면 태극기도 팝니다. 그래서 가서 태극기도 흔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독도는 우리 땅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어떻게 시작하죠? 해볼까요? 시작.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예, 잘했습니다. 여기 보면 외로운 섬 하나 되어 있죠. 나중에 보면 멀리서 보면 섬 하나처럼 되어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섬이 몇 개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새들의 고향, 새들이 많이 날아와요. 그래서 독도를 천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천년기념물. 그게 새들의 고향, 새들 해조류 번식지라고 해요. 해조류는 이 미역 이런 게 아니고 바다새를 해조류라고도 합니다. 어떤 바다새가 있냐면 또 보시는데요. 괭이 갈매기, 바다제비, 씀새 이런 바다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징어, 꼴뚜기, 대구 명태, 거북이, 최종 이장님 또 바뀌셨어요. 이장님 2018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장도 바뀌고 했지만 아마 좀 있으면 이 노래가 또 업데이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울릉도 갈 때. 보통은 이렇게 못 찍는데요. 크루즈를 타고 가면 바깥에 내다볼 수 있거든요. 다른 건 아주 폐쇄된 공간이고 크루즈는 밖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일까요? 울릉도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이 뭘까요? 에베레스트. 네. 성인봉이라는 산입니다. 이렇게 울릉도가 생겼어요. 자, 울릉도 도착하면 이 아까 크루즈를 타고 가면 사동마을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사동마을에서 여기에 나중에 비행장이 여기 들었습니다. 언제 들어섰냐면 2015년에 12월에 비행장이 들어서는데 멀미 많이 하시는 분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비행기는 경비행기로서 한 50명 정도 탈 수 있는 비행기가 다닌답니다. 이렇게 2025년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여기 가면요. 울릉도 가면 아까 제가 망향봉 보여드렸죠. 여기가 망향봉인데요. 여기서 보면 독도가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독도가 보이죠. 네. 감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독도가 보고요.
집 길 가다가도 이렇게 독도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저도 직접 독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독도가 왜 우리 땅이냐 이야기할 때, 야,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잖아,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독도는 그런데 맑은 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울릉도에서 또 독도를 가려면 걸어서 갈 수 없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가려면 얼마가 걸리냐면, 빠른 배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 타고 가면 독도에 도착합니다. 네. 야, 울릉도를 떠나서 이제 독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 누가 찍었을까요? 네, 제가 찍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크루즈가 가지 않습니다. 독도에 접안할 수 있는 배는 500톤 이하만 접안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찍었을 수 있을까요?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배 중에 울릉도에서 운영하는 행정선이 있습니다. 독도 평화호라는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가면 밖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배는 아무나 타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목적이나 연구나 조사를 위해 가는 경우에는 그 배를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해저에 이런 산들이 있어요. 이거를 해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울릉도죠. 독도 사이에 아주 깊은 바다에 바다 깊이가 2,500m, 2,500m 또는 아주 깊은 바다가 있죠. 2,000m 이렇게 있는데, 독도 주변에는 이런 해산, 바다 밑에 산이 있어요. 근데 그 산에는 독도와 울릉도를 지킨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누구이냐면 안용복 해산, 심흥택 해산, 이사부 해산, 이런 분들은 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안용복 해산, 심흥택 해산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울릉도에서 독도 갈 때는 이런 해산들이 바다 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네. 살 수는 없겠죠. 해산도 밑에 바다 수면에서 한 400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300m, 400m 정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독도는 화산섬입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된 섬이고 한 번도 육지와 연결된 적이 없는 섬입니다. 이런 섬을 무슨 섬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화산 폭발해서 생긴 섬인데 육지와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는 섬, 대양도라고 합니다. 대양섬. 넓은 바다에 있는 그런 섬인데, 그런 섬은 독특한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육지와 연결된 적이 없으니까 처음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용암만 흘러 넘쳤겠죠. 그 다음에 흙이 있고 씨가 날아와서, 씨가 어떻게 날아오죠? 맞습니다. 새를 통해서 날아오고, 또 바다의 조류를 통해서 날아오고, 바람을 통해서 날아오는데, 그러면 울릉도에서 제일 가까운 섬이 어디일까요? 독도에서 제일 가까운 섬. 그러면 독도의 자연 생태계에는 어느 섬에, 어느 곳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울릉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독도는 대양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독도의 생태계를 보면 울릉도에만 있는 그런 자연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책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하면 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식물들이 있을 겁니다. 섬괴불나무, 섬초롱꽃, 섬바디, 이런 것은 이 섬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울릉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독도에도 섬괴불나무, 섬초롱꽃, 섬바디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반도에 있는, 전 세계에서 울릉도와 독도에만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식물적으로도, 식물학 생태계적으로도
울릉도와 독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섬이다. 이렇게 자연 생태적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생물학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독도에 도착합니다. 오, 독도 보십시오. 네. 야, 독도 두 개죠. 외로운 섬 하나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입니다. 울릉도에서 독도를 보면 섬이 하나이지만 가까이 가면 이렇게 섬이 두 개입니다. 왼쪽에 있는 섬은 무슨 섬일까요? 서쪽에 있는 섬이라고 해서 서도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섬은 동도입니다. 이렇게 동도, 서도 있죠. 두 개의 큰 섬이 있고 주변에는 89개의 작은 바위들이 있습니다. 이 바위들에는 번지가 다 매겨져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것도 24개 정도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적혀 있고요. 독도를 처음 본 순간 느낌이 어떤지 아십니까? 혹시? 안 가보셨으니 모르겠죠. 제가 처음 본 느낌, 와, 크다. 독도가 아주 작게 느껴지죠. 그런데 어떻게 크냐 하면 독도의 최고 높이가 몇 높이일까요? 얼마나 높을까요? 168.5. 독도의 최고 높은 봉우리가 168.5예요. 얼마나 높겠어요? 평평한 망망대해를 가는데 갑자기 168.5m나 되는 큰 섬이 있다. 엄청 크겠죠. 저도 처음 본 순간 야, 독도는 외로운 섬, 작은 섬이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큰 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내려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이따 여쭤봐도 돼요. 네. 이게 내릴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은 내리면 30분 정도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울릉도에서 타고 가 행정선 이런 걸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머무를 수 있는데 이렇게 30분 선착장에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찍었어요. 네, 독도는 여기 보면 방파제가 없습니다. 방파제라는 말은 파도를 막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배를 댈 수 있는 접안 시설, 접안할 수 있는 것만 있지 방파제가 있으려면 이렇게 파도를 막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큰 파도가 작은 파도라도 너울성 있는 파도가 있으면 이 여객선이 접안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배가 안 내리지 이러면 방파제가 없어서 너울성이 있으니까 어렵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객선이 울릉도 독도 주변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구경시키고 이렇게 갑니다. 네, 파도가 잔잔하면 이렇게 접안할 수 있습니다. 30분 정도. 독도에 머무를 수 있는데 위로는 못 올라가고요. 이런 선착장에서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갔다가 내려오려면 배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구경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사진도 찍어야 되죠. 그리고 가서 뭐 노래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가면 삽살개도 내려와 있고요. 한번 보실래요? 네. 가면 이렇게 사진 찍을 게 많이 있는데요. 독도에는 와, 누가 말 잘한다. 독도에는 바위 이름이 한 20몇 개의 바위 이름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모양을 따서 적었어요. 안 해요. 요게 무슨 바위일까요? 촛대 바위. 밑에 거는 코끼리 바위. 요거는 한반도 바위. 이처럼 이름이 모양을 따서 찍었는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다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관보라는 것, 국가에서 내는 보고서를 보면 다 그 이름이 실제로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바위는 무슨 바위일까요? 곰바위. 새로 이름 지어야 하겠지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얼굴바위. 옆에서 보면 얼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바위. 네, 이런 바위들이 있고요. 또 보면 삽살개들이 있어요. 이 삽살개들은 삽살개를 보호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2014년인가 이때부터 그 삽살개를 이렇게 보냈어요. 이 삽살개들이 2년 동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몇 번째 삽살개가 와 있냐면 9번째 삽살개가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돌이 서순이가 왔는가 이렇게 와서 얘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동해하고 바다, 그 다음에 얘들 이름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백미와 청미라는 친구들이 쌍으로 와 있습니다. 한 쌍. 아니 얘들은 울릉도에 왔다가 독도에 와서 2년 동안 머물러 있고 이렇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철수영이도 있었어요. 그 걔들이 5세대인가 6세대 중에 철수영이도 있었습니다. 이름을 독도, 지킴이, 동해, 바다, 흥미, 백미, 지금은 아마 백미, 청미일 겁니다. 백미는 좀 털이 흰색이고 청미는 약간 푸른색 띠는 삽살개입니다. 왜 삽살개를 보냈을까요? 삽살개도 우리나라 고유종이죠. 그리고 일제시대에 얘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많이 피해를 입었대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독도에 보냈습니다. 네. 그 다음 독도에 가면 이런 비석도 있어요. 독도에서 사람들도 돌아가셨어요. 요 옆에 비석은 경비대원들인데 경비대원들 비석입니다. 독도에서 독도를 지키다가 바람이 아주 세거든요.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시거나 파도가 세어서 물건을 옮기려다가 이렇게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한 비석이고요. 요 비석은 독도에서 미역을 채취하다가 폭격을 맞았어 돌아가신 분들의 비석도 있습니다. 옛날에 독도가 폭격 연습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어민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독도에 가서 미역을 채취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비석도 있었어요. 지름 비석인데 한국 전쟁 중에 6.25 전쟁 중에 우리가 열심이라고나 아주 불행하게 전쟁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몰래 와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편말을 박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쫓겨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경비대가 가서 그 사람들 쫓아보내고 이런 비석을 세우고 독도는 우리 땅이야 이렇게 새기기도 하고 비석도 세워서 그때 세운 비석들, 그때가 언제냐면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세운 비석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독도를 지키는 경비대 아저씨들이 있고요. 경비대 아저씨들은 한 23명 정도 있고 늘 지키고 있습니다. 1년 내. 그리고 독도에는 또 경비 등대원 또 있습니다. 독도의 등대를 지키는 아저씨들은 2명 또는 3명이 있는데 한 달 정도 간격으로 왔다 갔다 근무를 합니다. 경비대원 아저씨들은 한 50일 정도 이렇게 있고요. 헬기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급한 일이 있으면 헬기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헬기가 독도에 착륙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바람 불 때 역시 또 태풍 올 때, 네, 또 폭우, 우박, 네, 해일, 네, 또 있는데요. 언제냐면 4월부터 6월에는 헬기가 독도에 착륙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독도가 뭐라고 했죠? 해조류 번식지, 바다 새들이 알을 낳는 계절입니다. 그때는 독도에 헬기가 착륙할 수 없도록 했는데 그러면 응급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독도 주변에는 우리 해경들이 있습니다. 그 해경들이 해경 경비함을 타고 경비를 하는데 거기에는 헬기가 착륙할 수 있어요. 그랬으면 헬기가 그 경비함에 착륙했다가 작은 보트를 타고 독도의 접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응급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있죠. 여기에 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헬기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등대도 있죠. 등대에 지금 이런 등대를 유인 등대라고 합니다. 독도의 등대는 1954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무인 등대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등대. 근데 지금은 여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등대 안에. 그래서 사람들이 등대 관리원들이 여기서 지키고
등대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그거 있죠. 이게 뭘까요? 스마트폰 그 기지국 있잖아요. 휴대폰 기지국. 독도에 가면 휴대폰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거 뭐죠? 태양열 지별판.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독도에 가면 그렇지. 이거를 2011년에 만들었거든요. 처음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거 만들었다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4월부터 6월까지는 갈매기들이 엄청 날아요. 그래서 갈매기들이 배설물을 저기다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저 효능성 하나도 없다고 막 비난했어요. 우리 친구처럼. 그런데 나중에 가을이 되고 폭우가 오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설모가 있게 되었어요. 갈매기들이 떠나고 이러니까 지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주민 숙소도 있어요. 주민이 있어요. 독도에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한 2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는 경비대원 아저씨들도 있고 등대원도 있고 실제로 사는 우리 아까 말씀 김성도 김신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은 김성도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김신열 할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지금 살지 않고 계세요. 여기가 그렇고요. 거기 주민이 사는 곳이고 살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는 119 대원이 있어요. 그리고 독도에 관광객들이 가면 관리해주는 그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저도 여기 가서 잤어요. 조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3층에 가면 여기에 잘 수가 있어요. 한번 가서 자면 좋겠다, 그죠? 밥은 여기에 제가 여기에 주방이 있어요. 그리고 물 있잖아요. 물은 여기에 해수 담수 시설이 있어요.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시설이 있어요. 물고기도 잡아 먹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 여기서 자고 있을 때 김성도 아저씨가 저기 바다에 가서 잡아와서 같이 아침에 회 먹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 위로 올라가면 이 계단이 있어요. 아주 높은 계단인데 기어서 올라갈 정도인데 이 계단이 왜 나 있느냐 하면 넘어가면 물을 먹을 수 있는 우물이 있어요. 물골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로는 넘어가 봤어요. 주로 물은 울릉도에서 가져가서 이렇게 먹기도 해요. 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괭이 갈매기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자기들 새끼나 알을 해칠까 싶어서 공격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엄청나게 많죠. 이 괭이 갈매기는 이 울음소리, 괭이 소리를 낸다고 해서 괭이 소리와 같다고 해서 괭이 갈매기라고 했는데 괭이가 뭘까요? 고양이예요. 고양이를 사투리로 괭이라고 하는데 그 고양이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괭이 갈매기라고 했습니다. 정말 괭이 갈매기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 괭이 갈매기는 이 부리가 아주 특징적이에요. 빨갛고 노랗고 까만색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독도에 가면 많이 볼 수 있고 울릉도에 가도 괭이 갈매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물개들도 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어떤 분이 가서 찍었는데 그분이 찍은 사람이 시인이었어요. 시를 짓는 사람인데 저 물개를 보자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사월이라고 지었어요. 왜 사월이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3월에 가서 4월에 갔으면 4월이라고 했겠죠. 3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 7월 말에 독도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런 곳에 갔어요. 가재꿀이라는 곳. 이 가재가 뭘까요? 강치, 독도 바다사자. 바다사자들이 많이 살았던 동굴을 탐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탐험한 내용이 10월 26일 날 KBS에 나와요. 한번 보시면 가재꿀 탐험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그때 아저씨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가재 말고
이 가재는 가지라고 옛날에 우리 왕조실록에 보면 가지어 또는 가지라고 했는데 그 울릉도 사람들은 가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울릉도 가면 가재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은 다 바다사자, 독도 바다사자를 의미할 때 가재라고 합니다. 가재꿀은 독도에 가면 이렇게 굴이 있는데요. 바다사자가 살았던 굴입니다. 그리고 또 독도에 가면 이렇게 큰 가재바위라고 것이 있는데 이게 서도이고요. 동도가 보이는 곳에 아주 넓은 곳에 바다사자들이 올라가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큰 가재바위, 작은 가재바위라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바다사자는 실제 모양이 없어요.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그림으로 그린 바다사자예요. 그리고 독도에 가면 이런 북방물개 또는 점박이 물범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바다사자는 독도 바다사자, 이걸 가재라고 하고 가지라고도 하고 가지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요? 강치라고도 해요. 울릉도에서는 가재라고 해요. 그래서 큰 가재바위, 작은 가재바위라는 것이 독도에 있습니다. 그때의 가재는 바다사자를 의미해요. 보면 이 가재는 얼굴이 좀 둥그래요. 머리가 좀 둥그렇고 이 뒷다리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이 북방 물개에 비해서 짧아서 위에서 올라서 이렇게 다니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나 점박이 물범은 위에 그 육상에서 잘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얘들은 물 속에서는 아주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러다가 쉴 때는 가재바위 올라와서 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없어서 사진 대신 그림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독도 울릉도 가재꿀에서 이 강치뼈, 가재뼈로 보이는 그 가재뼈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여러분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보셨어요? 혹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복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얘들이 혹시 새로운 가재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이렇게 그림만 있느냐? 얘들은 절멸했다고 합니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왜 없어졌는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아마 기후변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일본이 많이 잡아갔어요. 1904년부터 1911년까지 12,000마리 정도를 잡았어요. 가재를 잡으려면 4월부터 9월까지 대개 잡는데 어떤 해는 2,000마리까지 잡고 1,000마리까지 잡고 이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아요. 그런데 이 바다사자를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잡는 방법이 어떻게 잡았냐면 총을 쏘아서 잡는 방법이 있어요. 또 거물을 던져서 잡는 방법이 있었어요. 또 작살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총을 쏘면 얘들이 겁이 많아서 총을 쏘면 소리를 듣고 확 도망가요. 그래서 주로 거물로 잡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안타깝죠. 어쨌든 그때 많이 잡았는데 나중에도 많이 왜 잡았냐면 그걸 하면 돈벌이를 하려고 가죽으로 가방도 만들고 기름도 쓰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돈이 안 되었어요. 돈이 안 되어서 있다가 그 이후에도 이 가재들이 나타났어요. 광복 후에도 나타났다가 70년대까지 가재를 봤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라졌답니다. 사라진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또 아주 많은 종들을 잡아서 예전에 그것도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바다사자는 여러 곳에 있어요. 캘리포니아 또는 여러 곳에 있긴 하지만 독도에 있는 바다사자는 아주 특별한 바다사자였답니다. 다른 것과 다르게
학명으로 하자면 여기에 재패니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 바다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쓰기 싫어 좀 어려워서 그냥 독도 바다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로 복원하면 우리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네, 독도 바다사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독도에는 우리가 직접 갈 수 있으니까 미생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이름을 붙여요. 독도나 동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학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구경 시간이 다 지났는데 예,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네요. 네. 아직 가고 싶어요. 네. 시간이 되면 나중에 이렇게 독도에서 자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독도에 가려면 한 2박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정리한 걸 요약해 볼까요? 독도는 무슨 섬일까요? 화산섬이에요. 그런데 독도는 바다와 연결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연결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독도는 특수한 자연 생태계를 갖고 있어요. 독도에만 자라는. 그리고 독도에는 바다 새들의 고향이에요. 멀리 날아가는 새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알도 넣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독도에는 아주 특이한 동물들도 살았죠. 무슨 동물이었어요? 강치, 바닥 가재가 살았는데 기술이 발달되면 이 가재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잘 다녀왔었어요, 독도? 네, 감사합니다. 네.